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결과나 이적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야구의 아이콘 이정후 선수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눈물 어린 이별을 선택한 충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타구의 궤적 속도, 비거리 등 모든 수치를 초월하며 야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이정후, 그의 한 방망이는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시대를 바꾼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란한 순간이 지나고 팬들은 마치 영화의 반전처럼 충격적인 이별 소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5년 6월 30일 기자회견장에 선 이정후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말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팀 동료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한마디의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이언츠를 떠납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는 기자들의 팬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같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적 선언이 아닌 한 시대의 마지막 장을 덮는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습니다. 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결정에 실망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장면은 한편의 편지처럼 팬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날벼락 같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정후가 자이언츠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났다는 사실. 대부분의 언론은 다저스, 양키스 같은 빅마켓 팀으로의 이적을 예상했고, 일부 팬들은 일본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했지만 실제 그의 선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자이언츠와의 첫 시즌 동안 이정후는 타격, 수비, 출루주로 모든 면에서 빛났습니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적응력과 태도를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고, 메이저 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멜빈 감독을 비롯한 자이언츠 수뇌부는 시즌 중반부터 장기 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정후는 모든 제안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SPN, 멜비 네트워크, 일본의 네키, 한국 주요 방송사들까지 일제히 속보를 보도했습니다. SNS는 믿기 힘들다는 팬들의 반응으로 도배됐고, 일부 팬들은 자이언츠의 발표 타이밍조차 맞추지 못한 점에 실망을 드러내며 구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이언츠 내부는 말 그대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팀의 정체성을 잃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몇몇 베테랑 선수들은 구단 프런트를 향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날선 반응을 보였고,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지주의 부재에 따른 좌절감이 퍼졌습니다. 결국 이정후가 떠난 이유는 연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구라는 경기 속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단이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이언츠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미래를 함께 그리기에 부족했습니다. 이정후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철학의 이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후의 이탈을 지켜보며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남긴 인물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수장반 멜빈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굳돈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팬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부족입니다. 그는 이정후가 새로운 문화 언어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했음을 언급하며 그 어려움을 제가 모두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지도자로서의 진심 어린 반성이자 회한이었습니다. 실제로 멜빈 감독은 시즌 초부터 이정후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건담 통역 제공, 홈경기 이후 인터뷰 최소화, 한국 음식 식단 제공, 팀원들과의 소규모 식사 자리 마련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려 노력했지만 외로움과 심리적 압박까지는 품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정후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팀의 균형을, 클럽하우스에서는 후배 선수들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는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고, 그의 이탈은 수비력과 공격력의 손실을 넘어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내부 갈등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부는 계약 과정에서의 구단 태도에 실망을 드러내며 프런트를 비판했습니다.
이정후가 벤치와의 시선 교환이 줄어들고 시즌 후반 인터뷰에서 매기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말했던 점 등은 그의 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적이 단순한 계약 조건 문제가 아니라 구단이 제시하는 철학과 방향성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은 상징적입니다. 다저스나 양키스 같은 팀들은 더 큰 금액보다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고 이 정호를 프랜차이즈 중심이자 미래의 얼굴로 삼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이언츠는 경험에 기반한 신중함을 내세워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고 이정호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이제 이정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야구 전체에서 철학과 태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구단의 방향성조차 재정립할 수 있는 리더로 떠올랐고 자이언츠는 단순히 전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정체성마저 잃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후는 어디로 향할까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여정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야구를 단순한 경기로 보지 않고 시대와 사람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정후의 새로운 여정이 어떤 역사로 남을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후의 역사적인 이별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정후의 이탈은 단순히 하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떠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 철학적 전환이었고 선수 중심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 팀이 아니라 가치에 충성하는 시대. 이정후의 결정은 야구계 내부에서 선수가치 중심 시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현역 선수들과 그들의 에이전트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더는 연봉만이 기준이 아니다는 새로운 협상 기준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 ESPN의 칼럼니스트 제이슨 스타크는 이정후는 역사상 최초로 철학의 일관성과 구단 비전의 명확성을 중심 가치로 계약을 거부한 케이스라며 이는 향후 FA 시장에 엄청난 기준점을 남겼다고 평했다. 또한 선수협회 내부에서도 이정후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메이저리그 구단 프런트 사이에서는 선수에게 제시하는 문화적 지원, 팀 철학, 클럽하우스의 가치 공유가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료들의 반응 그는 모두의 리더였다. 자이언츠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이정후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었다. 한 시즌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미국 선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젊은 유망주 마이크 요스트렘스키는 SNS에 긴 글을 올리며 우리는 이정후 형을 통해 진짜 프로란 무엇인지 배웠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자 거울이었다며 작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투수진을 대표하는 알렉스 우드는 인터뷰에서 클럽하우스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정후는 늘 조용히 후배들을 다독였고 어느새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이나 프런트가 아닌 동료가 떠났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팬들의 반응 누리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자성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구단은 왜 그의 마음을 몰랐는가라는 논조의 사설이 연일 보도되었고 자이언츠 공식 팬 포럼에서는 우리가 이정후를 제대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자성의 글이 줄을 이었다. 한 팬은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 앞에 우리는 단지 스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었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샵사인 위미슬리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이정후의 첫 경기가 펼쳐질 새로운 구장에서 단체 응원을 예고하며 그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정후의 새로운 선택 의외의 팀, 의외의 이유. 그리고 드디어 기자들은 그가 향한 새로운 행선지를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팀은 시애틀 메리너스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양키스, 다저스, 혹은 매츠와 같은 전통적인 빅마켓 팀으로의 이적을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리더십 기반의 리빌딩 프로젝트였다. 시애틀은 최근 몇 년간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면서도 중심을 잡아줄 리더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정후는 바로 이 리더십 공백을 메울 핵심 퍼즐로 선택받은 것이었다. 이정후는 시애틀과의 계약 발표 자리에서 이 팀은 나에게 단순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함께 팀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조건보다도 깊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팀, 새로운 문화 적응을 넘어 리더십으로. 시애틀의 젊은 선수들은 이정후의 합류에 들떠 있었다. 특히 내야수 노엘비 마르테는 그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랐다. 이제 한 팀이 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투수 조지 커비는 우리 팀에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중견 리더가 생겼다고 환영했다. 감독 스콧 서바이스 역시 우리는 단순히 실력을 영입한 것이 아니다. 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 리더를 맞이한 것이다. 라며 그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이정후는 도착 직후 바로 훈련에 돌입했고, 현지 기자들은 그의 성실한 태도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경기 외적인 부분, 후배들과의 대화, 자원봉사 참여 등에서도 클럽하우스의 리더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시애틀 프런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정후의 이탈은 단순히 하나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떠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 철학적 전환이었고, 선수 중심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 팀이 아니라 가치에 충성하는 시대. 이정후의 결정은 야구계 내부에서 선수가치 중심 시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현역 선수들과 그들의 에이전트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더는 연봉만이 기준이 아니다는 새로운 협상 기준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 ESPN의 칼럼니스트 제이슨 스타크는 이정후는 역사상 최초로 철학의 일관성과 구단 비전의 명확성을 중심 가치로 계약을 거부한 케이스라며, 이는 향후 FA 시장에 엄청난 기준점을 남겼다고 평했다. 또한 선수협회 내부에서도 이정후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메이저리그 구단 프런트 사이에서는 선수에게 제시하는 문화적 지원, 팀 철학, 클럽하우스의 가치 공유가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료들의 반응, 그는 모두의 리더였다. 자이언츠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이정후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었다. 한 시즌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미국 선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젊은 유망주 마이크 요스트렘스키는 SNS에 긴 글을 올리며, 우리는 이정후 형을 통해 진짜 프로란 무엇인지 배웠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자 거울이었다며 작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투수진을 대표하는 알렉스 우드는 인터뷰에서 클럽하우스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정후는 늘 조용히 후배들을 다독였고, 어느새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이나 프런트가 아닌 동료가 떠났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팬들의 반응 누리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자성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구단은 왜 그의 마음을 몰랐는가라는 논조의 사설이 연일 보도되었고, 자이언츠 공식 팬 포럼에서는 우리가 이정후를 제대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자성의 글이 줄을 이었다. 한 팬은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 앞에 우리는 단지 스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었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샵사인 위미슬리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팬들은 이정후의 첫 경기가 펼쳐질 새로운 구장에서 단체 응원을 예고하며 그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정후의 새로운 선택, 의외의 팀, 의외의 이유. 그리고 드디어 기자들은 그가 향한 새로운 행선지를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팀은 시애틀 메리너스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양키스, 다저스, 혹은 매츠와 같은 전통적인 빅마켓 팀으로의 이적을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리더십 기반의 리빌딩 프로젝트였다. 시애틀은 최근 몇 년간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면서도 중심을 잡아줄 리더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정후는 바로 이 리더십 공백을 메울 핵심 퍼즐로 선택받은 것이었다.
이정호는 시애틀과의 계약 발표 자리에서 이 팀은 나에게 단순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함께 팀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조건보다도 깊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팀, 새로운 문화 적응을 넘어 리더십으로. 시애틀의 젊은 선수들은 이정호의 합류에 들떠 있었다. 특히 내야수 노엘비 마르테는 그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랐다. 이제 한 팀이 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투수 조지 커비는 우리 팀에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중견 리더가 생겼다고 환영했다. 감독 스콧 서바이스 역시 우리는 단순히 실력을 영입한 것이 아니다. 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 리더를 맞이한 것이다. 라며 그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이정호는 도착 직후 바로 훈련에 돌입했고 현지 기자들은 그의 성실한 태도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경기 외적인 부분, 후배들과의 대화, 자원봉사 참여 등에서도 클럽하우스의 리더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시애틀 프런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팀 성적도 반등, 존재감은 수치로 증명된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이정호의 합류 이후 팀 성적이 눈에 띄게 반등했다. 그의 타율은 325, 출루율은 411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득점권 타율은 4할을 돌파하며 팀 득점 효율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그의 수비 범위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시즌 중반까지 이미 9개의 다이빙 캐치를 성공시키며 멜비 공식 SNS에도 수차례 등장했다. 특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강팀과의 경기에서 역전 결승타를 날린 장면은 멜비 시즌 명장면 탑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위기에 강한 선수, 팀의 흐름을 바꾸는 에이스로 평가하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기대를 쏟고 있다. 그리고 다시 자이언츠를 마주하다. 이정후가 시애틀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떠나는 날, 메이저리그는 또 한 번 감동적인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기 전, 자이언츠 구단은 이정후를 위한 짧은 환영 세리머니를 열었고 자이언츠 팬들도 일제히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한 시대의 레전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이정후는 눈시울을 붉히며 모자를 벗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경기에서 그는 4안타 1타점 1득점, 그리고 1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실력으로도 감동으로도 완벽하게 복귀를 알렸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팀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히 다음 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구단 문화의 재정립 이정후가 온 이후 우리는 달라졌다. 이정후가 시애틀에 합류한 이후 가장 뚜렷하게 변화한 부분은 구단 철학 그 자체였다. 기존의 시애틀 메리너스는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성적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팀이었다. 그러나 이정후의 합류 이후 프런트와 현장 사이의 철학적 대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구단 내부 평가 시스템의 개편이었다. 기존에는 선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이 우선시됐지만 이정후는 경기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수치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클럽하우스 내에서 어떤 선수가 팀 분위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멘탈 소통 지수 도입을 요청했고 시애틀 구단은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시애틀 야구운영부 부사장 조시 윌리스는 이에 대해 이정후는 단순한 데이터와 실적을 뛰어넘는 팀 문화를 요구했다. 그의 존재는 구단 철학이 성적 위주의 구조에서 사람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선수협회와의 연결, 이정후의 리더십이 시스템을 바꾼다. 이정후의 리더십은 구단 내부를 넘어 선수협회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시애틀로 이적한 직후 메이저리그 선수협회, 멜비페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며 아시아 선수권익 보장안을 제안했다. 이는 그간 미국 야구계에서 상대적으로 침묵해왔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언어 장벽, 문화 적응, 멘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정후의 제안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실제로 멜비페 내부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플레이어 케어 태스크포스, GPCT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GPCT는 각 구단에서 비영업원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분석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메이저리그 전체 문화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스타가 아니다. 그는 구조를 설계한다. 야구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제 이정후를 선수가 아니라 설계자로 표현한다. 현역 선수로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구조에 개입하고 변화를 제안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야구 전문 저널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는 이정후는 현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단 시스템과 문화에 제도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그는 실력과 리더십, 철학을 모두 갖춘 드문 존재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스포츠계 전체에서도 이정후를 레전드급 영향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농구계의 르브론 제임스가 구단 경영 구조에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이정후도 이제 야구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시아 야구 네트워크 구상 동아시아 야구의 르네상스. 이정후는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이제 야구는 단일 국가의 스포츠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놀라운 계획을 하나 제시했다. 바로 동아시아 야구 네트워크, NAB, 이스트 아시아 베이스볼 네트워크의 구상이다. NAB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협의체로 향후에는 유소년 선수 교류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심리 상담 공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시스템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정후는 한국에서 배운 근면함, 일본에서 경험한 디테일, 미국에서 겪는 다이내믹함, 이 모두를 연결해야 야구가 진짜 글로벌 스포츠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선수 하나하나가 문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이 구상은 KBO, NPB, MLB 일부 구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26년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네이비 출범식은 전 세계 야구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과 함께 성장하는 선수 공감의 시대를 연 주인공. 이정후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겪은 심리적 감정이나 선수로서의 고민을 진솔하게 공유하며 팬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남긴다. 그의 이러한 공감형 리더십은 10대 팬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 고등학교 야구팀 사이에서는 기정후 명언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유행 중이다. 이정후의 팬페이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그곳에서 팬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정후의 글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공감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멜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매주 이정후 인사이트라는 짧은 콘텐츠 시리즈까지 기획하면서 선수로서의 성과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 위로. 하지만 이정후는 말한다. 제가 야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기록도 명예도 아닌 그라운드에서 느끼는 진짜 감동 때문입니다. 팬들과 눈이 마주치고 동료들과 땀 흘리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배틀을 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매 경기 전 마지막으로 경기장 라인을 밟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오늘을 후회하지 말자는 말을 되뇌인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의 경기를 시작한다.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이정후. 그 이름이 남긴 것. 2025년 한 해 메이저리그는 단순한 기록이나 승패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야구의 정의 자체가 다시 쓰이는 해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이정후가 있었다. 그의 이적은 단순한 유니폼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의 이동이었고 세대의 전환이었으며 스포츠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다. 시애틀에서의 한 시즌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변화를 남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 존중, 연결, 진심. 이정후는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선수였다. 고개를 숙이는 인사, 어린 팬을 향한 눈맞춤, 벤치에서 후배에게 건네는 격려의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기록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남았다. 그가 떠난 자이언츠는 비로소 그가 있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를 맞이한 시애틀은 단순한 전력을 넘어 문화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이제 메이저리그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 야구에 새로운 구조와 언어를 남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정후를 야구계의 철학자라 부른다. 또 어떤 이는 21세기형 리더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매일 야구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려는 한 사람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스타가 아니다. 그는 구조를 설계한다. 야구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제 이정후를 선수가 아니라 설계자로 표현한다. 현역 선수로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구조에 개입하고 변화를 제안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야구 전문 저널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는 이정후는 현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단 시스템과 문화에 제도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그는 실력과 리더십, 철학을 모두 갖춘 드문 존재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스포츠계 전체에서도 이정후를 레전드급 영향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농구계의 르브론 제임스가 구단 경영구조에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이정후도 이제 야구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시아 야구 네트워크 구상 동아시아 야구의 르네상스. 이정후는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이제 야구는 단일 국가의 스포츠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놀라운 계획을 하나 제시했다. 바로 동아시아 야구 네트워크, NAB, 이스트 아시아 베이스볼 네트워크의 구상이다. NAB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협의체로 향후에는 유소년 선수 교류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심리 상담 공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시스템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정후는 한국에서 배운 근면함, 일본에서 경험한 디테일, 미국에서 겪는 다이내믹함, 이 모두를 연결해야 야구가 진짜 글로벌 스포츠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선수 하나하나가 문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이 구상은 KBO, NPB, MLB 일부 구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26년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NAB 출범식은 전 세계 야구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과 함께 성장하는 선수 공감의 시대를 연 주인공. 이정후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겪은 심리적 감정이나 선수로서의 고민을 진솔하게 공유하며 팬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남긴다. 그의 이러한 공감형 리더십은 10대 팬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 고등학교 야구팀 사이에서는 기정후 명언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유행 중이다. 이정후의 팬페이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그곳에서 팬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정후의 글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공감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멜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매주 이정후 인사이트라는 짧은 콘텐츠 시리즈까지 기획하면서 선수로서의 성과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 위로. 하지만 이정후는 말한다. 제가 야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기록도 명예도 아닌 그라운드에서 느끼는 진짜 감동 때문입니다. 팬들과 눈이 마주치고 동료들과 땀 흘리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배틀을 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매 경기 전 마지막으로 경기장 라인을 밟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오늘을 후회하지 말자는 말을 되뇌인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의 경기를 시작한다.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이정후. 그 이름이 남긴 것. 2025년 한 해 메이저리그는 단순한 기록이나 승패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야구의 정의 자체가 다시 쓰이는 해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이정후가 있었다. 그의 이적은 단순한 유니폼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의 이동이었고 세대의 전환이었으며 스포츠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다. 시애틀에서의 한 시즌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변화를 남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 존중, 연결, 진심. 이정후는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선수였다. 고개를 숙이는 인사, 어린 팬을 향한 눈맞춤, 벤치에서 후배에게 건네는 격려의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기록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남았다. 그가 떠난 자이언츠는 비로소 그가 있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를 맞이한 시애틀은 단순한 전력을 넘어 문화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이제 메이저리그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 야구에 새로운 구조와 언어를 남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정후를 야구계의 철학자라 부른다. 또 어떤 이는 21세기형 리더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매일 야구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려는 한 사람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그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